네, 저번에 그때 한 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기에서 걸어도 되냐 그래서 걸어도 된다 그랬더니 팔을 이제 이러고 걸으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거는 이제 네,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 환자분께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유방암 치료를 한 다음에 혹은 하는 과정에서의 운동을 어떻게 하나,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운동은 거의 모든 유방암 환자분들은 다 수술을 하시니까 그쵸. 수술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운동은 언제부터 하라고 말씀드립니까, 환자분께?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부분 절제하는 환자분들이니까요. 그냥 가벼운 산책은 집에 가자마자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좀 격한 운동은 한 2, 3주 정도 후에 격한 운동의 기준은? 땀나고 땀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감이 가해지고 부분절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배액관이 없으시잖아요. 겨드랑이 쪽에 있는 배액관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일주일 안에 빠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기로는 배액관이 빠지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좋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유쌤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는 배액관이 있더라도 수술 직후에 바로 그냥 하셔도 다 된다.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유산소더라도 그냥 좀 힘차게 걷고 이러는 거는 괜찮고,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들, 상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들은 특히나 이제 배액관이 뽑고 난 다음에 안정기가 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제가 한 2, 3주 정도, 특히 전절제 하신 분들은 한 2, 3주 필요할 것 같고, 전절제란 게 재건술 포함이에요? 재건 수술 포함이겠죠. 그리고 부분 절제 하신 분은 뭐 거의 수술 다음 날부터 뭐 일상생활 하고 일주일 안으로 뭐 운동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약간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 이런 거를 제일 조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면 팔을 왜 들어올리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근데 왜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재건할 때 이제 혈관 연결을 이제 그쪽 겨드랑이 혈관에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조심스러운 건데 불편하니까 팔 쓰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면서 어깨가 사실은 좀 고장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지, 팔과 어깨 기능의 보존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존술을 했던, 전절제를 했던, 재건을 했던, 방사선을 했던, 방사선을 안 했던 간에 무조건 근육의 기능 그리고 근육의 운동 범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운동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그 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운동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력 운동도 같이.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의 양 자체가 인체 기능이랑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근육이 많을수록 재발률이나 이런 것도 줄어든다는 얘기도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거를 계기로 상체 운동을 좀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안 하시던 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의 강도로 가는데, 저는 이제 또 림프 부종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진료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하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러시죠. 그래서 이거 운동을 조금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네. 조깅. 걷기, 빠르게 걷기, 조깅. 근데 저번에 그때 한 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기에서 걸어도 되냐 그래서 걸어도 된다 그랬더니 팔을 이제 이러고 걸으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거는 이제 근데 뭐 그거야 뭐 일부분이고, 유산소는 그대로 할 수 있고 근육을 쓰거나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컨트롤드 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부하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드는 무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무거운 무게를 갑자기 드는 게 가장 안 좋고, PT나 이런 데를 가면 근육 하나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 종류도 다 다르고 다른 부분을 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부하나 강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운동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건 유산소나 근력 운동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잡이셨던 분들도 오른쪽 유방암이 있어 광청술을 하시면 오른쪽 팔을 아예 안 쓰세요. 그러신 분들이 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제가 오른쪽으로 많이 했는데 왼쪽으로만 이제 하고 오른팔을 아예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육을 좀 키워주면은 오히려 약간 펌핑이 좀 돼주지 않아요? 아,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특히 과청수를 하신 분들이 근육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림프의 흐름도 줄어듭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양주 교수님도 이제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근육 자체 사이사이에 있는 림프는 림프관 자체가 이제 펌핑도 하지만 근육의 펌핑 액션으로 인해서 림프가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체 근육량, 특히 수술한 부분의 근육량도 중요하고 아까 가동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제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 재건하신 분들도 이쪽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이제 많이 오신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흉근 있잖아요. 갑바 근육. 예, 갑바 근육인데 갑바 근육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번 다 수술을 됐고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다 여기가 쪼입니다. 이게 이제 팩 타이트니스라고 얘기하시던데 요게 근막이 다 이게 수축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 나이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세가 안 좋고 그러면 자꾸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 부위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절제 하신 분들이 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펴시라고. 네. 계속 이렇게 펴고 자꾸 어깨를 이렇게 피는 게 결국 이 대흉근의 근막을 펴면 펼수록 이게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이쪽에 오는 통증이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요? 네, 여기 마사지를 하고 가동 범위를 넓힐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글라이딩을 하면 할수록 더 그 증상이 줄어들거든요. 역시 스트레칭이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근육의 양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뭘까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많이 하는 거. 너무 급성기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 하던 운동을 너무 갑자기 빠르게 시작하고 강도를 심하게 하는 것도 안 좋을 거고요.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뭐 무슨 운동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좋고요. 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뭐 배드민턴, 수영, 그러니까 어깨에 굉장히 이제 많이 가동 범위 필요하고 골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이제 테니스나 배드민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깨를 이제 많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그 운동이 그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상이 꽤 있지만 이게 가동 범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시작하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어깨의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시고 꼭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요TV였습니다. 와.